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 Live it up, live it up, live it up. 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서울의 특징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영상을 몇 차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올리기도 했는데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슈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뉴타운 덕점 보자. 그래서 가재울 하면 가재울 뉴타운, 광명하면 광명 뉴타운, 노량진 하면 노량진 뉴타운. 자, 인근의 아파트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지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P, 조합원 물건을 살 때 이 P라는 게 많이 붙었거든요. 해당 가재울, 광명, 노량진뿐만 아니라 뭐 이문희경이라든가 동대문 지역이라든가 또는 일기 신도시 뭐 지역 내에서 또 이제 수원이라든가 또는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인천에서도 재개발 지금 진행하는 곳들이 많죠. 그 지역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 또 특징적으로 보면 1990년대 아파트들이 보통 리모델링을 많이 추진하거든요. 태생적으로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재건축 연한까지 기다리는데도 상당 기간 좀 오래 남아 있고요. 특히나 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일반 아파트보다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한 이미 리모델링을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을 곳곳이 좀 살펴보니까 가격이 이 재건축 재개발 못지않게 상승률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부동산 가격,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 굉장히 관심도가 높잖아요. 또 사람들이 재개발로 인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보다는 좀 예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나는 내 집 마련을 좀 리모델링이 될 만한 아파트를 통해서 그래도 나의 보금자리와 그래도 가치라는 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좀 될 만한 아파트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에 리자만 들어가더라도 지금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재건축보다 규제 허들이 좀 낮다라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건데, 재건축 연한은 보통 30년이지만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수준인 15년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특징은 리모델링을 나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990년대 후반에 입주하는 아파트다. 즉 2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보통 추진을 많이 하는데요. 리모델링은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추진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또한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이 높은 문턱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내기가 여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쪽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용적률이 좀 높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으로 이제 선회하는 게 좀 유리한데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 통상 용적률이 200% 이상이면 재건축을 해도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보통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좀 낮고요. 대지 지분이 좀 많다.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일단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 시장은 확산이 될 것이고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단점은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또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종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도 유의할 점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20년차 전후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매수 열기는 식었지만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좀 식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도 공급 절벽,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추가 상승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우선 부동산의 시장 상승 지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줄어드는 서울 입주 물량,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이 입주 물량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서울 시장이고요. 자, 서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현저하게 2015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자, 세계 금융위기 전보다도 높은 유동성 자금이 지금 2008년, 2009년 때보다도 2020년, 올 21년 현저하게 많이 늘어났다. 즉 M2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 지표로 보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지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9월 6일자부터 현재 10월 25일 기준자로 보게 되면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고요. 또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자, 이것도 지금 점차 9월 6일 대비 한 달 정도 좀 지났죠. 10월 25일 기준으로 상승 증감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상승세가 지금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를 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기조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지금 상승률이 좀 둔감이 됐다라는 얘기지, 지금 뭐 마이너스, 자, 0을 뚫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부동산 하락 지표로서 이 변동률상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둔감됐다. 자, 그래서 지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같은 지표를 두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면 상승장의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다 라는 분석과 집값이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오른 만큼 하락장의 터널 입구에 이제 진입을 했다 라는 분석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대치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일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현상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상승 지표, 하락 지표를 보고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최근 가격은 급등하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 여러 지표가 엇갈리는 혼조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분간 시장을 한 방향으로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방향성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즉 지금 김덕래 그 연구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상승과 지금 하락 쪽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금융위기 직전과 달리 현재는 서울에 미분양이 별로 없고 단기 공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가격이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 이분은 관망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고종환 그 관리원장 있죠. 최근 지표로 시장이 꺾였다 보기는 어렵다. 시장의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측면을 놓고 보면 내년 말까지도 하락으로 돌아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대로 감소하는 것이 가격에 큰 영향으로 미칠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도 아니고 관망도 아니고요. 일단 상승 쪽에 무게감은 두지만 기간이라는 걸 좀 정해놨어요.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내년 말까지는 하락세는 없다. 내년 말까지는 일단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202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상승을 예측하셨고요. 임병철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정부가 대출 조이기로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집을 안 살 수는 없다며 단기간 안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자, 이를 고려하면 완만한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현재 정부의 대출 규제가 그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수요 억제책이긴 하지만 집을 안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무게감이 있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겠느냐를 두고 이제 제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부의 강도 높은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 그리고 내년에 큰 변수 대선이라는 걸 이제 앞두고 있죠. 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맞물리면서 집값 통계조차도 지금 상승하는 지표도 뭐 뚜렷하고요. 또 하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지표는 이제 출발점이긴 하지만, 자, 이런 지표들을 두고 지금 사람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고 또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금일도 여러분들과 서울, 경기, 인천 잘라서 이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중간중간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또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만 여러분의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서울 평균을 보게 되면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고요. 0.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권과 강북권,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좀 더 강했던 한 주였고요. 특징적은 지금 서울의 외곽보다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 광진구가 강한 모습, 용산구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3도심에 켜여 있는 종로구라든가 중구가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강인하권에서는 지금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송파구와 양천구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여기에 강동구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강서구도 뭐 나쁜 흐름이 아니죠. 요즘에 강서구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현재의 흐름을 제가 얼마 전부터도 예측을 해드렸고, 자, 5월달 전후로 해서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송파구를 조금 언급해 드리기도 했고, 광진구도 이 재건축 재개발, 송파구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요 강서구하고 양천구, 자, 용산구, 그 다음에 마포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진구, 강남 3구, 그리고 이쪽에 그 강동구를 포함해서 한강 쪽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강한 모습들. 자, 여기가 집이 한두 푼 하는 지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강한 매매 가격 증감률, 즉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보다는 지금 자금이라든가 관심도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시금 핵심 지역에서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고, 또 이쪽 지역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캐치하고 포착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는 됐지만, 그 발표안을 앞두고 이미 거래 활동이 또는 매수세가 일부 지역에서 위축이 되면서 서울 대부분의 지역 상승폭이 축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 핵심 라인만큼은 오히려 이 외곽 지역보다는 좀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외곽보다는 아무래도 이 핵심적인 대한민국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고, 가격을 리딩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역이잖아요. 자, 이번 주 특징 지역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 광진구청 신청사라든가 첨단 업무 복합단지 사업이 올 하반기 착공 예정 중에 있고요. 자, 동서울 터미널 있죠. 자, 현대화 사업, 그래서 스타필드 조성 예정 등 호재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 한양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구의역 건너가면 이제 그 잠실인데요. 여기 지금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한양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전에도 이거 예전에 아파트 좀 저렴할 때, 지금보단 한참 저렴할 때 재건축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아파트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여기 아까 그 한양 아파트가 요쯤이고요.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 여기가 성수 전략 정비지구. 자, 요 사이에 그 자양 7구역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영향 등으로 인해서 자양동 일대 아파트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용산구라든가 영등포구, 강서구, 강동구, 송파구, 압구정동이 포함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자, 요 성동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제가 점점 높아지는 거 좀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5월, 6월 달에 한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상승을 한 이 핵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특징 지역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0월 들어서서 매수 움직임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첫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현재 추격 매수세가 없고 높은 가격대의 매물은 일단 거래가 잘 안 되겠죠. 단기간 안에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개포라든가 이제 논현동, 자, 이 일대도 투자 수요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매도 호가에 한두 건 정도 거래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같은 아파트 단지 그 평형대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여전히 이 강남 일대에서는 재건축 단지들, 자, 매도 우위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파구와 강진구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서울 외곽보다는 서울의 핵심 지역 한강변 라인이라든가
아니라 그 서울 도심 3도심이 있죠.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자,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진행이 될 만한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선별하고 골라내서 취득한다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또는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좀 존중하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간접적인 자료로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은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요.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자, 이 부분은 좀 일리가 있네, 이 부분은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지네 라는 등의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합리적으로 나름 생각해 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